나눠서 살필 줄 아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경우를 나누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불편하죠, 그죠?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3차 함수 fx를 가지고 만든 두 가지 함수인 fx와 fx 나누기 x-1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계는 1일 때죠. 이렇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1로 가는 극한값과 너가 1로 가는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죠? 연속성을 일단 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f1이라는 값으로 너는 갈 테고 이제 3차 함수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극한이 수렴하는 극한을 갖는다는 건데 분모가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f1은 0이 돼야 돼요. f1이 0이 돼야 되니까 다시 너가 0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fx는 너의 극한이 0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x 빼기 1의 제곱 정도는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차수를 결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에 모르는 근을 도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x의 연속성에서 fx라는 함수를 기형을 먼저 정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기억번은 손쉽게 참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니은번 리미트 g'x의 1에서의 좌극한 g'x의 1에서의 우극한 합이 만약에 2가 되면 g3은 8이다. 지금 여기서 니은번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알파라는 녀석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알파가 잘 보시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사실은 알파가 심지어 정확히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너가 1, 너가 알파. 자꾸 거듭해서 그래프를 자꾸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을 돌아봤는데 그래프 없이 그냥 대충 수식으로만 대충 조지다가 5번이겠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 늘어요. 안 늘고 경우를 나눠서 그래프를 다양한 개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15번의 상황은 22번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도움이 되거든. 22번도 사실은 그 t값을 범위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적분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고,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fx는 이렇게 생겼고 x-1분의 fx라는 함수는 당연히 요거를 하나가 약분됐으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려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까요? 이차 함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 맞춰서 선생님이 gx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차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 뾰족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분이 안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좌미분계수는 0이지만 우미분계수는 누가 봐도 0은 아니죠. 그죠? 자, 두 번째. 알파가 1보다 크다면 그림이 조금 달라지죠. 1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근을 갖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접합니다.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1이고 너가 알파일 때 저거 x-1분의 fx라는 함수도 역시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크게 관심은 없어. 어차피 나는 1보다 작을 때는 fx 따라가고 1보다 클 때는 너를 따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전히 이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개형이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쓰이진 않지만 알파가 1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3중근을 가지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2차 함수가 좀 더 바깥으로 내려가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미분 가능한 계형이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계형에 따라서 지금 상황만 잘 보시면 다 풀었죠. 자, 볼게요. 니은번 1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에 사실은 좌우 미분계수의 합을 구했을 때 그 합이 2라면 보시면 좌미분계수는 항상 얼마냐면 다 0이에요. 그죠? 우미분계수는 너는 0, 너는 음수, 너는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우미분계수의 합이 2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죠. 그래서 니은번은 이 상황을 뜻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G3이 8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좌미가 0이면 우미가 역시 2가 돼야지만 합이 2가 되겠죠. 근데 그 우미분계수는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2차 함수의 미분계에서 오는 거죠. 그럼 2차 함수에 해당하는 너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한 그 값이 1이 되면 돼요. 그럼 너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하시면 1 빼기 알파가 2가 되면 되죠. 아까 2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나면 우리는 G3이 8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G3은 범위상 1보다 큰 쪽인 이 함수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3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바뀌고 3 들어가면 2 곱하기 4라서 정확히 8이 나와요.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디귿번 만약에 1에서 극소이고 gx는 0에 열린 구간 마3부터 1까지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모든 g2 값 중에서 밑줄 정수인 것의 합은 9가 된다. 그럼 보시면 극소가 되는 상황은 세 가지 중에서 여전히 이 상황밖에 안 되죠. 그래서 디귿번의 상황도 보시면 1번 케이스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1번 케이스에서 내가 마3부터 1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는 당연히 누가 실근을 갖냐면 알파가 바로 그 실근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너보다는 이쪽에 있으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별거는 아니고 이 상황에서 알파가 마3과 1 사이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은 알파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귿번에서는. 근데 G2의 값 중에 정수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G2라는 거는 2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1, 너가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G2 같은 경우는 2 빼기 알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정수인 것을 고르라는 거는 알파가 정수가 돼야 되고 정확히 세 가지가 정수가 돼서 넣어보시면 0 들어가면 2부터 시작하죠. 2, 3, 4를 더하시면 정확히 값이 9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면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15번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런 느낌 한 15번 자리에 들어가기는 좀 과하고 얘는 한 14번 정도? 쉬운 14번 정도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됐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볼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개형을 잡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나누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단순하게 풀어내는 것도 풀어내는 건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답을 낼 줄 알아야 되겠죠. 20번 문제 자체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적당히 대입해서 그냥 연립 조지면 나오는 문제기는 한데 이거를 조금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조금 해줄 얘기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0,2 그 다음에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1, 2 근데 이 두 점을 어떤
fx가 지나가고 이렇게 또 요 두 점을 어떤 gx가 지나가요. 자, fx 같은 경우에는 생기기를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2에 ax 플러스 b 이고요. gx는 밑이 4짜리죠. 로그 4에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자, 그랬을 때 너가 지금 어떤 식을 만족을 하냐면 요 정사각형에 어쨌거나 두 점씩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 직교좌표에서 정사각형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마 요거 보조선을 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자, 하나의 함수 fx에 대해서는 요 x좌표가 이만큼 커질 때 함수 값이 1만큼 커지는 이런 순간이 존재하는 바로 그 점을 찾아달라는 얘기고, 원칙적으로 얘는 요 a와 b라는 것이 이 함수에 미치는 영향이 뭐죠? 요 미지수 ab를 결정을 할 건데, 원래는 여기다 이제 적당히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연립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ab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원래는 뭘 의미하죠? 이 로그 함수에서 ab가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져요? 그래프가?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에요. ab는 오로지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줘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로그 2의 a로 밖으로 뺄 수 있고 x로 묶으면 x 더하기 a분의 b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로그 2의 a만큼,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된 것들이거든. 즉 얘는 너의 모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는 로그 2의 x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는 나는 분명히 로그 2의 x 위에서도 이런 점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즉 x좌표가 이만큼 커지면 함수값이 정확히 1만큼 커지는 그러한 점이 로그 2의 x라는 함수 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해요. 사실은 딱 한 점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자,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내가 이 점을 t라고 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플러스 2만큼 플러스 1만큼 가서 로그 2의 x 위에서 바로 이 점이 어떤 점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대입해 주시면 로그 2의 t,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t랑 뭘 비교하게 되냐면 로그 2의 t 플러스 2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함수 값이 너보다는 1만큼 크니까 너에다 1을 더한 게 너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럼 누가 봐도 t 값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t는 얼마 나와요? 2t가 t 플러스 2니까 t는 2가 나와요. 그죠? 2 나오죠? 즉 이 점의 좌표는 원래 뭐였냐면 얼마예요? 2, 2 들어가면 1이에요. 맞아요? 2,1이라는 점이 어디로 갔어요? 0,2로 갔죠. 즉 평행이동이 되기를 너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면 되냐면 로그 2의 x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플러스 2, y축의 방향은 플러스 1만큼이니까 플러스 1. 바로 이 함수가 누가 되냐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함수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t 값을 조금 쉽게 구하고 마지막에 ab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 사실은 뭐 이거 각각 0,2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어차피 식 2개고 미지수 2개니까 사실은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함수의 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그 4x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21번은 해줄까요? 한번 안 해봤으면 해보세요. 21번 자기가 해봤는데 못 풀겠다 혹시 있나요?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어차피 21번은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크게 뭔가를 고민할 여지가 없어. 얘는 그냥 외길이야. 외길. 즉 an이라는 값이 3보다 클까? 3보다 작을까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갖다 쳐 넣으면 얘는 무조건 3보다 크네. 얘는 3보다 작을 수밖에 없네. 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나와요. 왜냐면
A1이라는 값 자체가 3부터 4 사이에 있는 어떤 3.x 그런 점일 텐데 거기서 3을 빼면 당연히 0. 얼마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4를 더하면 다시 3.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쭉쭉쭉 일관되게 표현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21번 같은 거는 여러분 만약에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정말 4등급, 5등급이어도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왜냐면 넣으면 그냥 정직하게 나오거든. 케이스를 나누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15번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어. 성씨가 뒤에 시험지. 됐죠? 그래서 22번까지만 좀 설명하고 숙제 좀 풀게요. 자, 22번이 선생님이 아까 조금 어렵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t값의 범위에 따라서 케이스만 조금 나눠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값 함수 절대값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싫고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의 어떤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를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막 요즘 아주 막 핫한 출제 어떤 트렌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간간히 한 문제씩 나오는 정도이고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닫힌 구간 마일부터 1까지 지금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고 싶냐면 x3승 마이너스 3 절대값 x 빼기 t 라는 너의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의 최대값을 gt라는 값으로 정하겠대요. 잘 생각해 보시면 t가 정해지면 fx라는 함수는 유일하게 정해지고 fx가 유일하게 정해지면 fx는 비록 절대값이 있어서 미분은 어딘가에서 조금 안 될지언정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값을 갖죠. 그래서 그 값을 찾아주신 게 gt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내가 다소 어렵다. 그러면 늘 뭘 해보라고 했냐면 t라는 값을 좀 가정을 해서 이 t 값이 2와 같을 때 어떤 종류의 최대값을 어디서 갖는지를 한번 그 연관관계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를 혹시 자기는 가정해서 한번 해봤나요? 해봤을 리 없죠?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마일보다 작을 때와 마일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클 때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요거를 혹시 그래프를 그릴 생각도 해봤나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 왜냐면 t 값에 따라서 요 그래프 개형 자체가 달라지죠. 근데 그거는 왜 t 값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사실은 너에서 너를 뺀 함수 전체를 그리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것의 관계를 너와 너의 관계로 본다면 훨씬 그래프를 그리기가 좋아요.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하나의 식을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너와 너의 관계로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봐봐. 기본적으로 x3승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너가 자 이런 식으로 x3승이라는 함수가 생겼고 우리는 저 식을 x3승에서 3 절대값 x 빼기 t라는 함수를 뺀 값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들의 차이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를 차이 함수의 관점으로 보겠다고. 실제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fx 빼기 gx로 이제 새롭게 hx를 정의를 해서 hx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식도 있는데 하나의 fx라는 함수를 너와 너를 서로 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가 따로따로 그리기는 사실 상당히 쉽거든. t값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위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t값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자 t값이 여기 있어. t값이 마일보다 좀 작아. 이게 t가 마일보다 작은 경우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봤을 때 어디가 가장 값이 클까? 지금 서로 잠깐만 최대죠. 어디가 값이 가장 크게 나올까? 잠깐만 그림이 조금 기울기가 안 맞다. 기울기가 3짜리니까 좀 더 가파르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너네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언제가 가장 값이 커야 되죠?
어차피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는 알바야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이쪽에서는 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울기 3짜리 직선이거든. 그지? 그럼 이 기울기 3짜리 직선과 너와 그 차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죠? 접할 때죠. 짠. 근데 정확히 어디서 접하는지 알아? 이쪽에서 접해요. 이래서 접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일 때 접할 때가 얘가 지금 차이가 최대가 나올 것이고, 그 차이 함수를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사실은 너의 도함수, 얘가 지금 너보다 작을 때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x3승 더하기 3x, 요거 미분해서 너가 잠깐만, 접할 때? 접할 때가 아니지 않나? 뭐가 약간 이상한데? 잠시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서로 뺐고, 거꾸로 빼는 거다. 미안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건데, 지금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거꾸로 뺐어요. 이거에서 이걸 뺐죠. 그죠?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거에서 이거 뺐잖아, 내가 지금. 거꾸로 빼야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야 돼요. 그래서 최소인 점을 찾아요. 최소인 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쪽에서 접할 때, 이쪽에서. 근데 접하는 것도 이쪽에서 접할 때가 최대고 이쪽에서 접할 때가 최소가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근데 이 접점이 사실은 얘가 기울기가 3짜리라서 너를 미분해 보시면 너가 언제 3이 되냐면 뿔마 1에서 정확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이렇게 접합니다. 이때가 최대가 나와요. 지금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라 최대인 거야. 사실은 너에서 너를 뺀 거는 거꾸로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도 이렇게 여기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t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3x제곱 플러스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사실은, 그죠? 얘는 사실은 0보다 크죠? 0보다 크고. 근데 마일부터 1에서, 근데 함수가 약간 이상한데? 왜 이상하지? 마이너스, 잠깐만, t가? 아니지, 그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에서의 함수를 보고 싶은 건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는 그때의 x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얘는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가 요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부분과 이제 동일하게 대응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이때는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인데, 지금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사실은 부호가 0보다는 커지겠죠. 그죠? 얘가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t 나오고 너랑 너까지. 그러면 플러스 2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너가 3, 너가 빼기 1이니까 이게 t가 마일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t가 1보다 클 때가 좀 쉽거든? t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 얘는 0보다 크고, 그렇다는 건 증가하는 함수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즉 1일 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일 때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번엔 1을 대입하면 절대값. 근데 얘가 1보다 큰 거잖아. 이제 t가 1보다 클 때. 그럼 요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t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1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너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요거 두 가지 이제 찾기가 조금 쉽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떨까? 얘가 사이에 있을 때 한번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 봐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너에서 너를 빼는 건데 너에서 너를 빼서 이제 잘못됐었죠. 사실은 너에서 너를 빼는 거는 최소를 찾으면 돼. 근데 그림상 어디가 최소겠니?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어디가 최소야? 그림상? 누가 봐도 여기죠? 얘가 최소일 수밖에 없는 거 보여?
그림상으로도 어차피 t일 때가 최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t를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 t를 갖다 넣으면 t3승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너가 마일부터 1까지 요거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구분을 해서 함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판단하기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둘을 뺀 차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거를 그리니까 조금 판단이 더 수월하고, 근데 이제 요게 서로 이렇게 뺀 거라서 약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최소가 돼야 되죠, 실제는. 그죠? 그 다음에 그 숙제를 몇 개만 풀 건데, 숙제 47, 48, 49, 52, 55 이렇게만 풀게요. 다섯 개만 풀고 잠깐 쉴 테니까. 자. 음, 47번 봅시다. 47번 보시면, 자, 47번 같은 것도 이제 푸실 때 그림을 좀 이용을 최대한 해서 그려가면서 풀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림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fx는 3차 함수이고 보니까 기함수죠.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 그 다음에 너를 4만큼을 평행 이동을 아래로 시켰더니 동시에 접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기울기 1짜리 잡아놓고 너가 있는데 적당히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사실은 너랑 접하자만 평행하게 그으면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접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대신 너는 매칭이고 뭐 극대극소가 있는 개형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가 fx 여기가 fx 빼기 4. 근데 그림을 보니까 너가 지금 기울기 1자리를 여기를 t라고 잡았다면 너는 지금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요 기울기가 1이니까 너랑 접한다라는 거는 요 평균 변화율 자체가 1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를 지켜봤을 때 이만큼은 2t가 되고 이만큼은 지금 정확하게 4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려면 2t가 역시 4가 나와야 되고 t 값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도함수, 너의 fx는 원래 생긴 게 x3승 더하기 ax 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2에서의 미분계수가 1짜리인 f'2가 1이 나와야 돼요. 너를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자꾸 그려버릇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역시. 근데 얘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고 4에서의 접선이 원점과 2,f2를 지나간대.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뭐 접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2에서 잠깐만 근데 2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하고 있네? 그러면 그림이 내가 이쪽에서의 접선이 잠깐만 4의 거꾸로다. 4에서의 이쪽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너가 그 값인 여길 지나야 되니까 이런 느낌인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이렇게 접하고 있고 이쪽에서 원점을 뭔가 지나가는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봐. 일단은 4에서의 접선이 지금 2를 지난다는 것 자체가 근과 계수의 관계상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얼마 나와요?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요? 10 나오죠? 맞아요? 접할 때는 뭐라고? 접할 때는 중근이라고. 접하는 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전개식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동일한 근이 두 개씩 있으면 두 번 더 하셔야 돼요. 두 번 더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쓸데없는 모든 근의 합이 10이니까 그럼 다시 여기가 2라는 거는 요 보조선을 그었을 때 너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번에는 너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모든 근의 합이 10이 되려면 6이 돼야 되겠죠. 너를 두 번 더 하고 너를 한 번 더 한 게 1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 함수 자체를 지금 2에서 극값을 가지는 녀석이 6이라는 어떤 또 다른 근을 가져야 되고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니까 fx를 여기서 적당히 도입을 줄 수 있다고. 자, fx는 잠깐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를 mx로 해서 그냥 이렇게 잡을까? 얘 가지고 잡는 게 낫겠다. 얘랑 접하는 걸로, 그죠? fx에서 mx 뺀 걸로 잡는 게 미지수를 하나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점인 걸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네. 너는 그럼 4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는 거죠? x 빼기 4의 제곱 x 빼기 2. 자, 이 상태에서 f 프라임 2가 0인 거죠. f 프라임 2가 0. 근데 f 프라임 2는 여기 양변 미분에서 2를 갖다 넣는다고 쳤을 때 너가 0인 거고 너가 마이너스 m이 나오고 너는 미분되고 너에다가 2를 넣은 4가 나와야 되죠. 자, m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m이 마이너스 4니까 fx는 넘어가서 더하기 4x가 됩니다. 빼기 4x다. 빼기 4x. 이렇게 m 값이 마이너스 4니까 f7의 값은 끝났죠. 그죠? 다음에 49번도 상당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도 케이스를 나눠야 돼서 다소 번거로운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최고차한 계수가 1짜리인 fx, gx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둘을 곱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 그때 fx와 gx가 정확히 한 점에서만 만나고 함수 fx의 극대값이 양수가 되는 그 상황에서 f'0을 구해달래. 그럼 fx랑 gx랑 지금 곱한 거를 주겠다는 거는 그들의 인수들을 다 합쳐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인수를 다 합쳐봤더니 x가 1개, 그 다음에 x 빼기 1이 2개, 그 다음에 x 빼기 2가 3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fx와 gx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중에서 공통인수를 내가 가질 수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가져야 되는지 갖지 않아도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먼저 최초로 공통인수를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너랑 너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 그지? fx가 예컨대 이걸 다 가져가고 gx가 요만큼을 가져갈 수도 있자. 이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너가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잘라본 거예요. 너는 x 빼기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x 3승. 너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 x제곱 더하기 12 x 빼기 8.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둘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즉 서로 빼보시면 얘는 몇 차식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6 그러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1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판별식이 0인가요? 판별식이 0인지 여부는 왜 확인한 거야? 내가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를 보려고 확인을 한 거야. 이게 혹시 중근을 가지는지를 본 거야. 근데 사실 서로 빼봤더니 중근을 갖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중근을 갖지는 않네. 그럼 내가 이런 상황은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끔 하는 케이스는 아니구나 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까? 이 중에서 하나를 겹치게 하는 건 어때? 즉
내가 어딘지 모를 교점을 하나를 잡는 것보다는 그냥 이 중에서 내가 여기서 요거 인수를 두 개를 나눠 갖거나 아니면 요거 인수 두 개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 첫 번째 만약에 요거를 두 개를 나눠 가졌다 쳐. 요거를 두 개를 F 너가 G가 가졌어. 그럼 너는 둘 중에 어쨌거나 F 또는 G가 하나가 가져가야 되고 여기서 지금 세 개의 인수 중에서 F랑 G가 안 겹칠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밖에 없지 않니?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F, G, 너가 F 다음에 너가 F, 너가 G, G거나 사실은 누가 F고 누가 G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각각 X 빼기 2를 한 개씩을 나눠 가졌고 둘 중에 하나는 X-1을 제곱으로 갖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갖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봅시다. X-1의 제곱이랑 X 빼기 2를 한 개 이렇게 너는 X랑 X 빼기 2의 제곱을 자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있었을 때 특징은 뭐냐면 너랑 너를 서로 빼보시면 일단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2로 묶은 상태에서 너는 X제곱에 얘가 지금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죠. 자 이렇게 빼지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더 이상 2를 제외하고 실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2라는 실근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케이스가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걸 한 개씩 나눠 갖고 너를 중군으로 하나를 보내는 게 가능한 케이스인 것 같아.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얘는 1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는 형태.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0에서 근을 갖고 2에서 접하는 형태. 얘는 이렇게 생겼죠. 문제에선 분명히 gx의 극대가 양수라고 했으니 둘 중에 gx를 골라달라고 한다면 이쪽이 gx가 되겠네요. 이 정도로 이제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2번. 52번이 속도 배우고 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절대값, 도함수 요거를 정적분한 거. 도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죠? 그 함수값의 차이들을 다 더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도함수라는 건 속도, 가속도 단어에서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속도의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다는 거는 뭘 뜻해요? 다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뭐라고 불러? 아니,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건 이름이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력을 정적분한 것이 뭐다? 총 이동거리다. 총 이동거리다. 가속력은 무슨 개념? 무슨 가속력 같은 거 없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절대값을 씌운 중 속력을 정적분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총 이동 거리를 보겠다는 거고 근데 총 이동 거리라는 거를 요 위치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요 위치의 변화량들을 쭉쭉쭉 더했어요. 이 차이를 더하고 이 차이를 더하고 이 차이를 더하고 그죠? 근데 위치에 대응되는 게 앞쪽에서는 사실은 그냥 함수였죠. fx였죠. 그죠? fx에 대응되는 게 위치였고 도함수에 대응되는 게 속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요 도함수, 즉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총 이동 거리라고 보셔도 되고 사실은 함수 값의 변화량의 총합입니다. 그냥 총합. 부호가 무관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너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자연수인 어떤 3차 함수라고 했고 절대값 fx는 3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알파, 1, 베타를 갖는데 그러면
자, 얘가 지금 fx인데 절대값 fx랑 는 3을 한 거죠. 절대값 함수와 뭔가 방정식 어떤 교점을 관찰을 할 때는 지금처럼 어디가 x축이 있고 어디가 y축이 있는지 x축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절대값을 내가 직접 씌워서 3을 갖다 긋기보다는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값 함수를 내가 지금 그리기가 불편하잖아.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리지 않고 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얘는 단순히 fx만 그런 건 아니야. 다항함수만 그런 건 아니고 미적분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 절대값을 떼줘야지. 물론 얘라고 해서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밑줄 세실근을 갖고 있대. 그럼 내가 직선을 두 번의 3차 함수에다 갖다 그려서 실근이 3개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무조건 몇 개 몇 개야? 무조건 2개 1개지. 왜냐면 3차 함수라는 건 실근의 가지수가 1, 2, 3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를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상황은 1 더하기 2밖에는 없어요. 즉 위로 1개, 여기로 2개를 지나가든 뭐 2개를 지나가고 1개를 지나가든 2개 지나고 1개를 지나가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실근이 누구냐면 1이에요. 1일 때는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는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너가 1, 그러니 너가 알파네. 알파는 심지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나오겠다. 그지? 비율 관계상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2대 1이니까. 그 다음에 너가 알파가 있고 1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3은 너보다는 한참 위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이 지나가서 너가 베타가 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알파 1, 베타. 실근 1개, 2개, 3개.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라고 했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다 하면 너를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식을 다 잡을 수가 있거든.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너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3. 자, fx라는 함수는 현재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뭔가를 대입을 해서 얘가 지금 자연수 이건 자연수이고 얘가 지금 3이죠. 그럼 3이 되려면 일단은 보조선을 하나만 그어보면 여기 지금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지? 여기 2예요. 즉 베타라는 거는 최소한 3보단 2보단 커야 돼요. 이렇게 최소한 2보다는 커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잠깐만 근데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함수값의 차이만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거는 뭐가 될지 빤히 보입니다. A라는 거는 일단은 이 높이 차이가 얼마가 돼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를? 이거 혹시 공식 기억나나? 극대극소 차이 공식 4가 되죠? 네? 4? 4A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 4AT의 3승 얘기했었지. 진짜 자주 얘기했어요. 공식을 알려줬으면 좀 써먹으세요. 자, 이거 4A가 나와. 이 4A는 내가 왜 찾고 있는 거냐면 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활용을 하려면 잘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너가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건 이 차이는 얼마예요? 얘는 6이 되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 마3과 3의 차이가 6이 아니냐고. 얘가 지금 4이고 얘가 6이지. 둘 중에 누가 커? 그림 보니까. 얘가 크지? A는 뭐야? 1이야.
자연수니까 1이야. 얘가 크면 굉장히 곤란해. 얘가 크면 왜 곤란해? 이렇게 올라가겠지. 실근의 개수가 3개가 아니겠지. 위에서 더 만나겠지. 그럼 안 맞아. 실근의 개수 5개 나와요. 그 상황을 찾으라고 이걸 준 거라고, 자연수 조건을. 그럼 너는 사실은 4라고. 그럼 됐지. 4 더하기 4 더하기 6은 14가 된다는 거예요. 55번까지만. 다음에 이런 것도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니까 극대극소의 차이보다는 네가 좀 커야지만 이런 상황을 만족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인다고. 그림을 그려야 보인다고,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수식으로 넣으려고 했을 때는 잘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 판단이 어렵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늘어야 된다고. 이런 상황 판단이. 그게 이제 킬러를 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야. 자, 55번. 4 빼기 x는 4 더하기 x니까 너는 4에 대해서 대칭이죠. 2일 때, 6일 때 근을 갖는 뭔가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페이크고 4차 함수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6까지의 정적분이 0일 때 보니까 너가 정확히 1대 2인 걸로 봐서는 왠지 2차 함수인 것 같기는 해. 그지? 그랬을 때 정적분 a부터 x까지 ftdt 너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해봐라. 자, 그럼 fx와 얘가 지금 일단은 너가 0이고 여기가 2고 6이고 너가 fx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부터 x까지 ftdt 정적분 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적분 값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그냥 함수예요. 너는 뭐냐면 어떤 그냥 는 gx로 가자고. 이렇게 이거 자체를 함수로 보자고. 그럼 너를 함수로 보면 gx에 대해서 너는 너의 도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gx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보고 싶고 ga가 0인 상황. 자, 이 상태. 그러면 지금 요 도함수를 아니까 gx를 그릴 수가 있거든. g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당연히 3차 함수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0부터 6까지의 너의 정적분이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도함수를 정적분을 했을 땐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증가하고 이 부분은 감소했을 텐데 그 증가하고 감소한 만큼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함수값의 위치 자체가 0일 때랑 6일 때랑 함수값이 같은 함수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2일 때는 극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예요, 현재. 그리고 a일 때가 0인 상황. 근데 너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요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GA가 0이라며. 즉 GX라는 함수는 A에서 X축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X축과 만나면 G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보면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조선 하나 그으면 여기가 8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 자, 예를 들면 2랑 6 사이에서 정확히 4가 있죠. 그죠? 그러면 4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가 4기 때문에 GA, 즉 G4, GX는 4에서 X축과 만난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정확히 세실근은 같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 말하면 0부터 8 사이에서 자연수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0과 2 사이에서 1 가능하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안 되죠. 2개니까. 3일 때 가능하고 4일 때 가능하고 5일 때 가능하고 6일 때 역시 안 되고 7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되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5개가 되겠죠. A가 1일 때는 1에서 X축과 만났을 것이고 1에서 만나봤자 하나, 둘, 셋 이쪽에서 2개 더 만나고 이제 총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위치는 1, 3, 4, 5, 7까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이 0인 거를 찾는 게 아니고 함수가 X축과 만나는 GX 입장에서는 GX가 0이 되는 방정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너를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얘도 역시 그래프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상황 자체는 미적분에서도 역시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됐죠? 자, 10분만 쉴게요. 오늘은 삼각함수 그 중에서도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전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동경의 위치 관계의 활용. 여기 보시면 3페이지에 맨 위에 간단하게 이제 뭐라고 써 있죠. 그죠? 간단하게 코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봤음직한 예를 들면 0부터 2파이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고 싶대. 뭐 코사인 3x는 코사인 7x. 예컨대 이렇게 되는 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조금 쉽고 조금 더 어렵게는 x값 자체를 구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을 구해달라. 실근을 구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보통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죠? 보통 뭘 이용해서 풀어요? 본 적 있을 텐데 그냥 그림을 그려서 풀죠.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는 한계가 정확히 어디 있어? 얘까지는 되지만 얘가 안 돼요. 근데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태껏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동경의 위치관계를 방부등식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 중에서도 요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됐을 때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동경의 위치관계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다라고 해봅시다.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다. 자, 이렇게 코사인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거는 동경의 위치관계로 표현을 한다면 단위원을 기준해서는 단위원을 그렸을 때 우리가 단위원에서 코사인 값은 무엇을 뜻해요? x좌표를 뜻해요. 그래서 너는 x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x좌표가 일치한다는 거는 그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반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언제 일치할 수가 있어요? x좌표가? 그렇죠. x축 대칭일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 예컨대 이런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가능하냐면 x축 대칭인 게 가능해요. 즉 문제에서는 코사인 값끼리 같은 그러한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접근 자체를 뭘로 가고 있냐면 너를 단위원 위에서의 동경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럼 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 동경이.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x좌표가 일치한다는 거는 동경 자체가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둘이 알파벳 두 번째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소단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 맨 앞에서 각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일반각 표현 나오면서 각도, 동경, 그다음에 뭐 너가 2세타랑 3세타가 x축의 대칭이니 일치하니 반대 방향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때 나왔던 기억이 있을 거야. 수능 때는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쓰면 상당히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끼리 같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근데 코사인 값끼리 같은 것만 출제가 되진 않을 거냐. 즉 여러분이 코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만나는 것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코사인이랑 사인도 비교를 할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비교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라는 것의 동경을 위치관계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차라리 너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괜찮은데? 그래서 각변환을 가지고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써있죠. 그 3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가 되면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하거나 뺀 게 2파이의 정수배가 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같은 경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으로 형태를 각변환을 해서 이제 다 코사인으로 통일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관되게 풀이가 나오고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요 몇 가지 형태를 풀었을 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x좌표가 일치한다 에서 x축 대칭이라는 거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둘을 더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야 되냐면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죠. 왜냐면 x축을 나타내는 건 0이니까. 그죠? 두 번째, 일치하는 경우에는 알파, 베타를 서로 뺐을 때 역시 2파이의 정수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거나 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그냥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상당히 깔끔해요. 코사인끼리, 결론 코사인끼리 일치하면 더하거나 뺀 값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돼요. 동경의 위치관계에서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자, 그럼 방금 선생님이 썼다가 지웠던 코사인끼리 일치하는 거 한번 해볼게. 아까 내가 코사인 7x라고 했나? 이거를 이제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알파로 보고 너를 베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서로 더해볼게. 서로 더해보시면 10x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는데 x라는 건 0부터 2파이까지잖아.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범위가 있죠. 이건 x의 범위니까 10x면 n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네? 최소 얼마? 어려운 질문 아닌데 10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러면 n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겠냐? 0부터 10까지겠지. 쉽다니까? 그럼 n이 0일 때는 x가 0인 거고 n이 1일 때는 x가 5분의 1파인 거고 5분의 2파이고 5분의 3파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온다고. x값 좌표 자체가 나온다니까. 단순하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x 자체를 구할 수가 있다고. 각도 자체를. 그러니까 방정식이 해결이 된다고. 코사인끼리 사인끼리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형태가 주어졌을 때. 너네가 일반적인 방부등식은 각도 x가 고정돼 있잖아. 보통 이런 게 나오잖아. 막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뭐 2 사인 x 플러스 1은 0. 예컨대 이런 게 나오잖아. x가 고정돼 있잖아. 근데 x가 서로 각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어렵거든. 너네가 친숙하지가 않거든. 얘는 쉽지. 치환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서로 뺀 것도 있죠. 뺀 거는 편할 대로 빼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거에서 이걸 뺄게요. 4x 나오죠? 역시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넌 0부터 4까지겠지. 그래서 x값이 여기서 11개 나오고 여기서 5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공교롭게 둘 다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가 겹칠까? 너도 2파이의 정수배이면서 너도 2파이의 정수배인 이런 케이스라는 거는 서로 빼보시면 서로 그냥 더 할게요. 이거 맞아? 나눠줘도 돼? 맞아요? 즉 둘 중에 하나의 각도가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교집합이 된다. 개수를 센다는 거는 너를 만족하는 거 더하기 너를 만족하는 거 빼기 둘 다 만족하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다 세고 그 중에서 겹치는 거를 소거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는 빼줘야 돼? 너가 n파이가 되는 경우 여기서 n이 얼마일 때? n2가 얼마일 때 빼주면 돼?
0일 때. 또 얼마일 때? 2일 때. 마지막으로 4일 때. 3개는 빼셔야 돼요. 3개는 겹쳐요.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도 똑같이 있어. 괜찮아? 요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냐.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출인데 보신 적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보세요. 1번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n a와 sin 파이 a가 같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달래. a는 0부터 1까지래요. 그래? 뭐 그런가 봐. 그럼 일단 sin a랑 sin 파이 a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코사인으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냥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죠. 너가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a 빼기 2분의 파이는 코사인 파이 a 빼기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간 상태에서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방금 알려준 거 쓰시면 돼요. 둘이 더한 게 2파이의 정수배. 둘이 더해 보시면 a의 파이 플러스 1 빼기 파이는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뺀 거 서로 빼보시면 a의 파이 빼기 1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범위는 지금 현재 a가 0부터 1이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니까 얘가 0일 때는 마파이 나와요. 얘가 1일 때가 정확히 1 나오거든. 1? 그럼 마파이부터 1까지인데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지 않나 n원이? 그죠? 0이 되면 a는 얼마예요? 파이 플러스 1분의 파이 되는 거 맞나요? 그때 얘가 0이면 괜찮죠? n1이 0일 때 요거 말고는 없어요. 얘는 요 범위에 속하는 거 맞죠? 0부터 1 사이 맞아요. 그 다음에 요게 되나 한번 봅시다. 나눠주시면 자 이렇게 되고 n2가 될 수 있는 게 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0은 될 수가 없고요. 최소 1은 돼야 되는데 1이 돼버리면 0부터 1이란 범위를 벗어나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그 답이 그냥 5번이 나와요. 이렇게.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방금 설명했던 사인과 관련된 형태들이고 근데 사실 2번은 여러분이 예전에 푼 적이 있습니다. 2번이 푼 적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얘는 교점이 이제 n이 3일 때랑 5일 때랑 그래서 그래프 그냥 사실 대충 그리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긴 하지만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민규 한번 풀어볼래? 2번. 이 방식을 써보세요. 지금 이 방식을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조금 쉬운 거를 고른 거예요. 1, 2번은. 당장 3, 4번만 가도 조금 어려워. 3번 조금 어렵고 4번은 좀 많이 어려워요. 하나는 sin x, 하나는 sin 3x, 하나는 sin x, 하나는 sin 5x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sin x랑 sin nx랑 x랑 nx를 각각 그냥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각변화 해놓고 알파, 베타 놓고 하시면 돼요. 사실은 사인 값끼리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일관되게 하려고 코사인으로 각변환한 다음에 저거를 쓰라고 설명하기는 했는데 사인 값끼리 같다는 거는 동경의 위치관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두 각도의 사인 값이 같대요.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y축 대칭이거나 일치하거나 y축 대칭인 건 각도 두 개 더하면 뭐 돼야 돼요? 홀수파이. 각도 두 개 더하면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돼요. 또는 일치할 때는 서로 뺀 게
짝수 파이, 2파이, 2n파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설명한 동경 위축관계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각변환을 해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은 언제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일치할 때예요. 그때는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때는 둘이 이루는 각도가 막 90도 막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칭인 경우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케이스가 그래서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때는 각변환을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사인 나왔을 때도 그냥 각변환을 하셔도 되고 대칭성 이용하셔도 되고. 풀었나요? n으로 일반화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얘는 A3 더하기 A5를 물어보고 있지만 뭐 문제에서 정말 A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AN을 일반화를 시키는 거를 시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방식대로 n 값을 구해가면서 이제 해주시면 수월해요. 그래서 사인 x는 사인 nx. 이번에는 그냥 동경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로 해서 해볼게요. 서로 빼면 서로 더하면 n 플러스 1 x가 2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쪽에 n이 있어서 정수를 m을 썼어요. 서로 빼면 n 빼기 1 x가 2파이의 정수배. 요거만 해결하시면 돼요. 조금 주의할 거는 이렇게 되거든. 합쳐보시면 그래서 2알파가 홀수파이가 되는 경우는 교집합이에요. 2알파가 홀수파이가 되는 경우는 빼주셔야 돼요. 전체에서.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 가나요? 자, 볼게요. 완벽하게 일반화를 하기 이전에 수아나, 민규야 일어나. 풀었어? 그래? 각을 서로 더한 게 지금 이렇게 되거나 서로 뺀 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럼 봐봐. 내가 A3이랑 A5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3이랑 5를 넣고 한번 찾아보고 뭐 된다면 희망적으로는 일반화, n에 대해서 일반화도 해볼 건데 보니까 범위에 따라서 n값이 또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일반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3을 한번 넣어볼게. 3을 넣으면 4x가 어쨌거나 홀수파인 거죠. 선생님 그냥 홀수파이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너가 3일 때니까 2x 짝수 파이.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동시에 성립할 리가 있나 없나? 동시에 성립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너가 짝수파인데 4x가 홀수파이가 될 리가 있나? 겹치는 경우라는 거는 없다예요. 딱 보니까 겹치는 경우는 없네.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래서 4x일 때는 너가 이렇게 4파이까지죠. 0부터 4파이까지 홀수파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홀수라는 게 1, 3 가능하네요. 그 범위에서는. 그죠? 자, 2x라는 건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짝수가 된다라는 거는 2랑 아니지 0이랑 2가 가능하네요.
이런 게 가능하죠. 그죠?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 더 이상 겹치는 거는 없죠. 그죠? 겹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자, 만약에 A 5를 구한다고 하면 5가 들어가면 너는 6x랑 너가 이번에는 4x가 됩니다. 6x가 어쨌거나 홀수 파이가 돼야 되고 너는 짝수 파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알파가 이렇게 홀수 파이가 되는 경우는 제외해 줘야 되죠. 너가 2알파라는 거는 2x인 거죠. 2x가 홀수 파이인 거는 너는 교집합. 왜 그러냐면 잘 봐. 2x 홀수 파이가 되지? 2배 하면 뭐 돼? 3배 하면? 그래서 정확히 교집합이에요. 둘에. 너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에다가 2 곱하면 짝수 파이 되죠? 너에다가 3 곱하면 홀수 파이 되죠? 홀수에다 3을 곱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둘의 교집합은 이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6x의 범위는 6x는 6파이까지죠? 6파이까지고 너는 이제 4파이까지니까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1, 3, 5 가능합니다. 짝수가 되는 건 0, 2, 4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6개인데 자, 2x가 홀수 파이가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파이까지니까 1일 때가 가능합니다. 1일 때는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 한 개는 5개가 됩니다. 너는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막 이지랄로 그려서 푸는 거 아니라고. 아, 물론 이지랄로 그려서 풀어도 돼요. 근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3이랑 5니까 조금 편안하잖아. 근데 여기가 또 이제 뭐 한 3x 정도 나오고 여기가 한 5x 정도만 나와도 그리기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를 아까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얘는 오히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수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왜 수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쪽은 n값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질수록. 그게 이제 3번이라든지 4번에서 발생하는 상황인데 3번 한번 본 적이 있겠지만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봐. 장난치지 말고. 이게 여기서 뺀 거예요. 땡이 교집합이라 교집합. 그러니까 요거 더하고 요거 개수 더하고 요거 뺀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걸 뺀 거예요. 왜냐면 교집합인 거는 여기서 2번 된 거잖아.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나오거든? 아니다, 3개 나오나? 아까 내가 지웠는데 지금. 얘가 135랑 얘가 3개 나온다. 3개 나오고 얘가 1개 나오거든? 그래서 3개랑 1개라서 얘가 둘 쪽에 다 포함되는 걸 하나를 뺀 거예요. 요때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돼요. 여기가 지금 x가 2분의 파일 때. EX가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EX? 요거 더한 거예요. 아까 내가 알파 베타 저거 식써놨잖아. 저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저거일 때 알파 빼기 베타가 저거일 때 저걸 더하면 2알파가 홀수 파이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x가 알파 역할을 하니까 2x가 홀수 파이가 나올 때가 교집합이라고. 저 식을 두 개를 연립한 거예요. 그냥 주식을 더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그 사인과 관련된 쟤는 사인이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이고 식이 조금 달라요. 코사인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 얘네 식을 두 개를 더해보면 2알파 나오지. 우변이 짝수 파이가 나오지. 근데 똑같은 식이 아까 내가 방금 지웠는데 사인에서는 요 위에가 파이가 붙거든. 플러스 파이가. 두 개를 더해보면 홀수 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더한 x가 홀수 파이가 나온다. 2알파가 홀수 파이가 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식을. 연립을 한 거라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니까. 친숙하죠, 상당히 3번은. 그러니까 친숙은 할 텐데 3번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정확히 언제 나왔던 문제냐면 4년 전에 30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30번. 4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너네 고3 기준 3월인가 4월인가 30번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쪽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워낙에 여러분이 자주 봐서 이제 뭐 그래도 풀어본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풀었나? 잘 안 풀려? 이거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한번 써봐. 왜냐면 자 포인트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7 파일 때랑 함수값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의 사인 값이 같다는 거예요. 사인 값이 같다면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방금 그거 하라고 찾으면 돼. 범위 나오고. 그래. y축 대칭이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b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나오고 한 가지 케이스는 b가 이제 유리수가 나온다고. 무리수, 유리수 두 가지로 나오거든. 일치할 때가 있고 대칭일 때가 있고. 그거 풀어내면 땡이야.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풀이 자체가. 요거를 잘 써보라니까. 안 써도 감각적으로 잘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사인 값이 같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너네가 잘 못한다고. 사인 값이 같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충전기 3층으로 훔쳐갔던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3층으로 가져갔던데. 나도 모르겠어. 누가 가져갔을까? 3층으로 가져갔던데. 옆 강의실에 있어. 옆 강의실 비어있을걸? 옆에 꽂아. 비어있나 보고. 푼 사람 있나요? 풀어 빨리. 미친놈이네. 일로 와. 안 풀어. 일로 와. 아니야. 어? 뭐 기억이 안 나. 이게 뒤로 때리면 생각보다 아파요. 빨리 풀어. 사인 값이 같다는 거를 요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아니 그 쟤는 코사인인데 사인으로도 알려줬잖아. 방금 풀어줬잖아. 2번 할 때 설명 들었으면 풀 수 있다는 거야. 충전했어? 사람 있어 옆에? 그래? 이게 3번을 못 풀면 4번은 더 어렵다고. 4번은 더 해석이 안 돼요. 4번도 기출이야. 어? 정수. 맞아. 아니면 일치하거나. 2인분이자. 그 왜 그런지 알아? 쉬는 시간은 내가 2번밖에 안 줬거든. 자, 볼게요. 조용. 해볼게. 봐봐. 일단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 또 2분의 7 파이 콤마 0 이렇게 지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함수값이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두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게 중요해. 즉, 이 사인 너를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랑 플러스 b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2도 약분할 수 있죠? 요렇게 사인 너가 2분의 7 a 파이랑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해석 자체가 너가 알파, 너가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죠? 일단 합을 했을 때는 홀수 파이가 되면 돼요. 홀 파이. 알파 빼기 베타를 했을 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뺄게요. 어느 쪽을 빼는 상관없어. 너는
짝수 파이가 되면 됩니다. 맞아요? 얘가 y축 대칭인 거고 얘가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했을 때 서로 뺐을 때 둘의 동경의 차이가 2파이의 정수배가 나면 된다고 했어. 수아나 일어나. 자,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로 더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3a 파이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a는 0부터 7분의 4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즉 3a 파이라는 거는 3파이를 곱해 보시면 7분의 12파이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홀수 파이라는 거는 그냥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서로 뺀 거, 너에서 너를 빼보시면 4a 파이 되는 거 맞니? 4a 파이니까 너에다가 4를 곱하니까 7분의 16파이까지 맞니?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짝수 파이가 되네. 2파이가 돼야 되죠. 그 경우에 a는 2분의 1이 돼야 되지. 즉 요거거나 요거거나 a 값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지금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고 그러니 이항을 시켜서 계산해 보시면 b는 2 사인 a 파이거든. 2분의 a 파이.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a가 3분의 1이면 너가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니까 b는 1 나와요. 맞아요? 이때는 얼마 나와요? 너는 4분의 1이니까 루트 2 나오죠. 문제에서는 b가 뭐라고 그랬어요? b는 유리수. 이렇게 끝났죠. 쉽다니까. 저대로 그냥 내가 설명해 준 거랑 전혀 차이가 없잖아. 지금 내가 2번에서 풀어준 거는 완전 기초적인 사인에 대한 거를 한 거고 여기는 조금 미지수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인 값끼리 같다예요. 결국에는. 그게 4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또 통용이 된다고. 4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닫힌 구간 너부터 너까지 정의된 함수 너랑 다음 조건은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근데 보니까 너는 sin kx 플러스 2고 너는 3 코사인 12x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뭔가 같다는 건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그냥 일치하는 뭐 코사인이랑 코사인, 사인이랑 사인이 일치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얘가 지금 실수배도 되어 있고 평행이동도 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풀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는 있어.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요거는 그냥 내가 풀게요. 범위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지금 요 하나는 sin kx 플러스 2고 하나는 코사인 3코사인 12x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내가 A라는 것이 너와 너의 교점의 Y좌표래. 그러면 어딘가에 어떤 각도가 있어서 둘이 서로 교점이 있다는 거야. 그 각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각도를 편의상 알파라고 하고 식을 써줍시다. 사인 K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 너랑 이렇게 A가 돼야 되고 역시 3 코사인 12 알파가 A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라고 했냐 지금 둘의 교점의 y좌표라고 한다면 fx가 a가 되는 경우랑 요 gx가 a가 되는 경우를 그 x값들을 모았죠. x값들을 막 모았더니 너가 되는 즉 너가 a가 되는 그 경우와 너가 a가 되는 경우의 집합 포함 관계가 너가 너의 항상 포함이 되는 구조래요. 예를 들어 볼까?
지금은 감이 잘 안 오니까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 함수랑 어딘가에 만났어. 지금 그 함수를 겹치게 그리면 개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그렸으면 좋겠고, 그냥 어딘가 a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a가 있어.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의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이 규칙성은 기본적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여기에 최초의 실근 알파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양수인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잡을까, 가장 작은 거를 이렇게 잡을게요. 0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코사인 함수 일단 이렇게 생겼고, 요 왼쪽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부분까지는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 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하게 어딘가 알파라는 점이 있어서 너랑 사실은 동일한 a라는 값인 거야. 예컨대. 이렇게. 그래서 너가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x 좌표들 있죠? 얘네를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어. 얘네도 x 좌표가 있고 너를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랬을 때 너가 너의 포함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어떤 a라는 값을 가지는 이 코사인 함수 위에 있는 이 점들이 알파라는 최초로 양수로서 a가 되는 이 각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를 찾을 거고, 이 점들이 여기를 x라고 한다면, 그럼 너의 x라는 입장에서는 x는 알파랑 동일한 코사인 값, 함수 값을 갖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랑 코사인 값이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x1이라고 할게요. x1. 너를 x2라고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 x2에 대해서는 x2랑 알파에서 이번에는 사인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즉 x2와 알파의 관계가 나오고 x1과 알파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x1이라는 것들이 알파에 대해서 쭉 표현이 되고 x2라는 것들이 역시 알파에 대해서 쭉 표현이 돼. 그랬을 때 x2의 집합이 x1의 집합에 포함되면 돼요. 어떤 논리로 가는지 알겠어 지금? 그래서 기준 자체는 얘가 돼야 된다고 사실은. 알파라는 공통 분모가 돼야 된다고. A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없어. A로 풀어 나가지 않고 어떤 둘이 서로 만나는 그 좌표의 X 좌표를 기준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나요, 지금? 지금 아까 내가 코사인 값끼리 같다, 사인 값끼리 같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줬잖아. 근데 얘는 A와 만나는 이 점들은 어차피 다 코사인 값이 서로 같은 거고, A랑 만나는 이 점들은 다 사인 값이 같은 거고, 그것만 잘 풀어주면 된다고. 해볼게. 자, 그럼 먼저 얘가 되게 쉽거든. 그럼 너를 3코사인 이렇게 쓰면 돼. 12 알파는 3코사인 12x1 이렇게 쓴다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 날라가겠지. 코사인 값끼리 같겠지. 더 하겠지. 12 알파 더하기 x1는 어떻게 생겼냐면 2파이의 정수배 1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뺀 거 12 알파 빼기 거꾸로 빼자. x1 빼기 알파는 2파이의 n2. 내가 왜 거꾸로 뺐을까? 나는 여기서 주체를 누구로 쓰고 싶은 거야? 식을 최종적으로는? 주체가 x1이 되겠어? 아니면 알파가 되겠어? x1이 되겠지. 왜냐면 난 x1은 알파에 대해서 이런 형태다라고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럼 정리해봐. 자, 그럼 x1은 양변 12 나눠주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리고 너가 넘어가겠죠. 알파가 너가 넘어가겠죠. 아, 뿔마 알파 더하기 6분의 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x1이라는 점들은 6분의 파이의 정수배에다가 알파를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그 다음 애들이 조금 어려운 거 하니까 맛이 갈라 그러네. 자, 이거 해볼게. 사인 같은 거 해볼게. 얘도 똑같아. sin kx 플러스 2인데 플러스 2가 중요하진 않다고. 어차피 sin 자리에 그냥 kx 자리에 알파랑 x2가 들어갈 거야. 그럼 결국에는 sin 사실은 kx랑 k 알파랑 sin kx2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여전히 sin 값 같은 거 방금 직전에 했지. sin 값 같은 건 뭐다? 서로 더한 거, 서로 뺀 거에 대한 얘기라고. 서로 더해볼게. k에
알파 더하기 x2는 이번에는 홀수 파이가 돼야 된다 그랬죠? 1 더하기 2파이에 파이 더하기 그냥 이렇게 쓸게. 홀수 파이 이렇게 쓰자 그냥.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x2 빼기 알파 너의 뺀 게 짝수 파이가 돼야 되죠? 짝수 파이.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주체를 또 x2로 씁시다. x2는.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넘어가면, k로 나눠주면, k분의 홀수 파이 더하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이거나, 아니면 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k분의 짝수 파이가 돼요.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볼게.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x2를 모았고 이렇게 생긴 x1들을 모았어. 근데 너가 너의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되도록 하는 나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k 값을 찾아야 돼. k 값은 어지간하면 사실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k가 너무 커지지? 그럼 예컨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k가 만약에 10이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예를 들면 12분의 1파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 안 해. 너는 단위가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12분의 파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K라는 거는 반드시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관계가 되겠어? 너의 약수가 돼야 돼. 이렇게. 약수가 되면 다 가능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K가 뭐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라는 거는 6분의 파이를 2번 하면 만들 수 있잖아. 뭐 예컨대 K가 2야. 2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를 3번 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너는 너의 약수가 되면 이런 형태는 너의 다 포함이 돼요 라는 논리라고. 그래서 이게 해설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써있긴 써있어. 근데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거를 동경의 위치관계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5번이 방금 한 거를 비슷한 문제를 하는 건데 쉬고 싶어? 아, 너무 어렵다고? 문제 4문제인데? 뭐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래서 그 친절하게 한 건데 이 정도면. 그래? 문제 응용하는 건 그래? 그래? 일단은 5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해보시고 우리가 6, 7, 8번 할 건데 잠깐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6, 7, 8번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6번 볼게요. 6번은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양수 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2. 자, 이거는 fx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제공하는 식이에요? fx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줄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뭐에 대한 대칭? 2분의 p, 마이너스 1에 대한 점대칭이죠. 자,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게 왜 2분의 p,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대칭일까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식이. 항상 너랑 합의 절반이 이 자리로 들어오고 함수값의 합의 절반이 이 자리로 들어와요. 이때의 점대칭이에요. 함수값의 합이 일정할 때 이렇게. 근데 너가 마이너스 x고 너가 그냥 x일 때 점대칭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자, 그러면 사인 함수가 언제 점대칭이었냐면 그래프상 최대 최소의 정 가운데 지나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어. 그지? 근데 그것을 만족하는 양수 p의 최소값이 2라고 그랬고 그럼 2를 넣으면 일단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지금 a sin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c인 거고 이 만나는 요 점들인 거죠. 자, a 그 다음에 b 다 양수인가? a는 지금 뭔지 모르겠다. a는 음수일 수도 있지만
B는 일단은 양수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지금 2가 들어갔을 때, 아니다, 요 2분의 P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P를 넣으면 실제로는 1인 거죠. 1. X가 1일 때, X가 1에서 요 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1을 갖다가 넣었을 때, 각도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B가 나오죠. B가 지금 사인 B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B라는 각도가 얼마일 때 사인 값이 최초로 C가 돼요? 0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사인이 얘가 지금 이 사인 값이 0이 돼야지 C가 나올 거 아니야. 사인 값이 파이가 돼야 돼요. B가 파이라는 소리예요. 이 정보를 제공을 하는 중이라고 지금.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P라는 거는 너가 P2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는 그 X좌표, 그 각도 중에서 양수인 최소는 사인은 파이가 되는구나. B를 주는 겁니다. B는 파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6분의 1부터 4분의 1 사이에서 너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있고, 애초에 2분의 P, 마이너스 1 점대칭이기 때문에 너의 좌표, X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C는 마이너스 1인 상태입니다. 지금 B랑 C까지는 이렇게 손쉽게 구해놨고,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통해서 우리는 A 값을 구하겠죠.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A에 사인 B 파이에 너가 빼기 1. 자, 이렇게 나오고 6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의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 B 파이 뭐야 이거? 사인 파이 X면 사인 파이 X. 너에다가 6분의 1부터 4분의 1을 넣는 거죠. 그럼 6분의 1, 4분의 1, 그럼 6분의 파이부터 그러면 A 사인 6분의 파이 빼기 1부터 A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1까지. 자, 요렇게 되는데 그때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래. 그럼 A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줘야 되거든. 만약에 A가 양수이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둘 중에서 얘가 크죠. 4분의 파일 때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일 때가 더 큽니다. 그럼 요거를 넣었을 때 루트 2분의 A 루트 2분의 A 빼기 1이 너의 최대값인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보니까 A가 양수가 나와요. 문제에선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족하지가 않죠? 안 되죠?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A 값이 음수가 나오잖아. A 값이 마이너스의 루트 2가 나오잖아. 그죠? 두 번째, A가 음수이면 그때는 요때가 최대가 될 거라고. 그러면 2분의 A 빼기 1 너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나요? 요때가 최대이자 A 값이 나왔고 끝났죠. A 값 나왔고 3분의 7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 그래서 함수 자체가 나오죠. 너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경우로만 마지막에 살짝 나누셔야 되고 6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식에 대한 해석, 점대칭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점대칭이 될 때 저 점이 어디에서 이제 실제로 사인 함수에서는 존재하는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7번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7번은 넘어가고 8번이 조금 쉬우니까 8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주는 사실은 삼각함수이고 뒤에 이제 도형이 몇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도형에 대해서 사실 문제풀이 이외에 특별히 별달리 설명해 드릴 거는 딱히 없어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볼게요. 목요일까지. 자, 근데 문제수 안 많아요. 하지만 어렵죠? 자, 이제 어려운 거 풀 때 됐죠? 하지만 안 풀죠? 하지만 어차피 안 풀죠? 자, 개새끼들. 자, 하지만 어차피 나만 풀죠, 맨날. 자, 볼게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실수 x와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밑줄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fk는 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n 더하기 k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아까 선생님이 절대값 fx 는 3 했던 거 기억나?
절대값 fx 는 3의 실근의 개수가 다 뭐 3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 1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은 상황은 수원이나 미적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곧잘 풀어나간다고 했어. 절대값 함수를 굳이 그리지 않고 너를 절대값을 떼고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게 바로 얘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바로 뗄게. sin x는 넘어가서 10분의 n 뿔막 k. 자, 이렇게 생겼다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의 실근의 개수가 지금 현재 fk거든. 즉 이 상황에서 변수는 n이야 k야? 변화하는 건 지금 현재 n이야 k야? 변화는 k예요. n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값이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는 값이야. 모르지만 자연수예요. 그냥 그런 거야. 물론 케이스는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중인 거는 이 부분이에요. k인 거예요. 그때 fk가 5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k 값의 합을 구해봐라. k는 양의 실수. k는 심지어 자연수 아니고 실수죠. 얘는 자연수. 자연수. 그러면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사인 함수를 그리셔도 되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단위원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단위원에다가 잠깐만. 근데 0이랑 2파이랑 양쪽 다 들어가서 단위원 좀 안 좋겠다. 그냥 사인 함수 그릴게요. 이게 등호만 빠져 있어서도 선생님이 단위원을 그리겠는데 단위원을 그려보시면 지금 0이랑 2파이랑 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0을 지나갈 때는 교점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 양쪽을 잘 포함을 시켜줄게요. 짠. 자, 이렇게. 그래 놓고 어딘가에 10분의 n이 있어. 10분의 n이 어딘지는 몰라. 10분의 n이 이렇게 있고 위아래로 k씩 이렇게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렇게 너가 10분의 n 플러스 k고 너가 10분의 n 빼기 k야. 자,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5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된다는 거는 언제가 5개가 될 수 있죠?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지나가야지만 5개가 될 수 있을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나갔을 때 실근의 교점의 개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몇 개씩 지나갈 수 있어? 0, 1, 2, 3 끝이자. 그지? 즉 0, 1, 2, 3 중에서 2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총 5개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3위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야. 너랑 밑으로 지나가든 너랑 위로 지나가든 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너랑 위로 지나가 이렇게 2개 지나가 너랑 너 이렇게 그럼 이렇게 2개 지나가면 사실은 2개 사이에 정 가운데로 10분의 n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10분의 n이 예를 들어 여기가 10분의 1이야. 얘는 n이 1일 때죠.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n은 사이로 지나가고 실제로 교점은 얘랑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너가 0일 때랑 너가 10분의 2일 때랑 실제로 k 값은 너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왜냐면 얘가 간격이 이렇게 같으니까. 얘가 지금 0일 때니까. 맞아요? 즉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 또는 거꾸로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밑으로 지나가도 괜찮거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너무 밑으로 갔다. 조금만 더 위로. 한 요 정도. 근데 밑으로 지나갈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되니까. 너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밑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10분의 n이라는 기준선은 너보다는 위쪽에 있고요. 너보다 무조건 아래로 지나가는 k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보다 위로 지나가는 이 녀석이 1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돼요. 오케이, 끝났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요 식으로 풀어주시면 얘가 지금 10분의 2 n이거든 사실은. 얘가 지금 10분의 n인 거고 근데 얘가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 n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n은 1
2, 3, 4까지밖에 안 되고 어차피 n과 k는 보니까 서로 같아요. 문제에서 n 더하기 k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n 플러스 k는 2n의 합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맞죠? 답은 20이 되겠죠.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수환이 깨워도 존나 안 일어나네. 개 때리고 싶다. 수업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원장님 수업 때 자도 안 깨우시는데. 깨우지 말까? 나도 포기할까 그냥. 포기하면 편한데. 많이 졸린가 보네. 볼게요. 자, 9번 볼게요. 1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도일 때 요 탄젠트 복잡한 식 나와 있죠? 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뭘까? 식이 일단 개복잡하죠?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절대값 2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빼기 2는 2 탄젠트 곱하기 사인 제곱 다음에 빼기 사인 빼기 2 빼기 사인 세타 빼기 2 탄젠트 세타. 자,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세타는 이렇게 생겼대. 18분의 n파이. 어떤 세타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식이 만족하겠냐는 얘기인데 구조를 보시면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막 다 되게 섞여 있죠. 다 되게 섞여 있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절대값을 떼고서 뭔가 식을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떼려면 너의 부호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통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코사인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안에 부분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요게 지금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너가 코사인.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너를 그냥 플러스로 바꿔서 절대값을 씌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등식, 요 방정식 자체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된다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클 때와 그것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아니다 이렇게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너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해볼게요. 너가 0보다 작을 때가 실근을 찾기가 편하거든. 그때는 코사인이 0보다는 크고 아니다 거꾸로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네? 그 다음에 0 사이에요. 자,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사인으로 묶었고 인수분해했습니다. 두 번째 그 외인데 지금 n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18 이하의 자연수거든. 너가 18 이하. 그러니까 사실은 각도 입장에서는 18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위원 기준에서는 딱 절반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이 경우에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이쪽과 뭔가 연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생각을 해보면 너가 넘어가서 더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응? 탄젠트를 얘랑 요거랑 얘랑 그러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양수일 때가 이 안의 식이 양수일 때가 얘랑 얘랑 곱하면 일단은 이 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해보면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랑 너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양수일 때는 항상 성립해요. 그렇다는 건 항등식이니까 좌우식이 같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식이가 한 얘기가 이렇게 전개해서 양변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차피 너랑 너랑 같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어차피 너라는 거는 부호만 영향을 주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얘랑 같다가 나오고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너랑 같은 거니까 넘겨보시면 그냥 너의 2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이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요 자리에 있는 식이 이제 0이 되는 형태가 될 텐데 요거를 얘랑 합치면 좀 안 낫나? 합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얘랑 합칠게요. 지금 보시면 얘랑 곱해지죠? 잠깐만. 내가 아까 이걸 마이너스를 붙였나? 헷갈려. 아, 정리하고 마이너스를 붙였구나. 이거를. 그러면 일단은 써볼게. 너가 그럼 1이 되고 얘랑 합쳐지면 1 되거든? 지금 2탄젠트 되거든, 그냥? 그래서 없어지고. 아, 그게 요거구나. 그러네. 그러면 그냥 쓰면 되겠다. 첫 번째는 이때가 지금 항상 성립이에요. 얘는 항상 성립. 요게 지금 무슨 케이스냐면 얘가 양수인 케이스. 아까 원래가 요거였거든? 마이너스였거든? 원래 얘를 정리하면 요거였죠? 얘가 양수라는 거는 아까 코사인의 2 코사인 제곱은 음수인 요 케이스랑 똑같아요. 이때는 항상 성립한다. 좌우가 같기 때문에. 그 외에는 너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이 탄젠트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 탄젠트 너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안 되나? 한번 묶어볼까요? 탄젠트로 묶어보시면 탄젠트로 묶으면 이 탄젠트 너가 사인 제곱 빼기 1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0.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탄젠트랑 곱해주시면 코사인 한 개 날라가고 너가 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한 개, 마이너스 너는 0. 그럼 이 부분을 또 사인으로 묶어주시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묶어서 2 빼기 코사인 세타. 맞나? 2 빼기 코사인 세타. 아니다. 아닌데? 너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을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는 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요게 됩니다. 얘는 항상 성립해요. 자, 그럼 단위원. 우리는 단위원에서도 지금 위에 절반만 보면 되거든? 각도가 18분의 파이부터 정확히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18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 파이까지 18분의 8파이까지 18파이. 그래서 요 위에 부분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때랑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 사이일 때는 너가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는 항상 성립해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18분의 몇 파이죠? 요게 얘가 3분의 2파이거든? 18분의 12파이다, 그지? 너는 18분의 9파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언제가 되냐면 18분의 10, 11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n이 10, 11이 돼요. n이 10, 11. 요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사인이 0이거나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얘죠, 얘. 여기. 얘가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이 0인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랑 너까지. 그래서 10이랑 18이 이쪽에 있네요. 18까지. 그래서 다 더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얘도 조금 복잡하죠. 이 부분에 대한 연산이 조금 복잡하고 근데 연산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살짝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0번 풀어보시고 10번을 단위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단위원을 이용하시면 조금 손쉽게 풀어집니다. 10번 단위원을 본다는 거는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자, 단위원에서는
사인 코사인은 그냥 xy로 다 바꾸면 돼. 사인 코사인 너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절대값 사인 너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고 그랬고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지금 요 x랑 내가 단위 1에서의 x는 전혀 달라요. 단위 1에서는 요 자리에 각도가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각도 세타로 바꿔주시고 그럼 사실은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 코사인을 이제 xy로 바꿔줄 겁니다. 너가 x, 너가 y 곱한 게 0보다 크고 너는 절대값 y가 0 루트 2분의 1보다 작고 이렇게 이거를 단위 1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절대값 y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는 정확히 루트 2분의 1일 때가 한 45도일 때니까 요 정도 너랑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요 사이인 거죠. 요 사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걸 만족하는 범위. 그 중에서도 xy 곱이 0보다 큰 쪽 xy 곱이 0보다 큰 거는 4분면에 대한 이야기죠. 4분면만 잡아주시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죠? 부등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 뭐야? 수환아 풀어봐. 수환이 이제 잠 좀 깬 것 같아. 수업 거의 끝날 때 돼가니까 깬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는 비가 안 오네. 원래 비 안 온대? 끝났대? 아니 나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온대? 어제 그래? 알람 보면 또 오늘 온다 했어. 오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밖에 날씨가 별로 비 올 날씨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요새 약간 아 그래? 약간 요새 뜬금없이 잘 와서 직교 좌표에서 xy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좌표가 지금 xy로 바꾼 거는 단위 1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단위 1에서는 xy 좌표가 사인 코사인을 뜻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그냥 돌아간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사인 x 코사인 x랑은 달라요. 걔는 이제 각도를 직교 좌표상에서 x축 위에다 놓은 거고 단위 1에서는 각도 자체가 돌아간 정도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저 범위를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내가 여기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기서 굳이 나눠준 이유는 각도가 0부터 시작해서 그래. 세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각도인 거예요. 그래서 범위상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는 원래는 0부터 4분의 파이 다시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다시 4분의 7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xy 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4분면상 1, 4분면, 3, 4분면을 뜻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해주시고 얘는 포함되지 않고 다시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제 다시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너랑 너랑 범위가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옵니다. 됐죠?